안녕하십니까. 투게더 창업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깎기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궁금하신 사항이죠. 기존 임대료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기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존 임대료를 낮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기존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가를 영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난처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죠. 요즘같이 최저임금 문제, 세금의 어떤 폭발 문제, 그다음에 고객들이 굉장히 또 감소한 문제,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어떤 딜레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판교로 대거 이동하고 다단계 영업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고객층의 등급이 굉장히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예약도 별로 없고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테이블 단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기 혼자만 계속 끙끙 앓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그냥 내 가게 팔아달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인을 잘 설득해서 그 주변의 어떤 상황하고의 밀접한 팩트를 가지고 주인을 잘 설득해 나감으로써 기존 임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책을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인데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기간이 지남으로써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 집가 상승, 부동산 상승, 그리고 요즘같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 세로수길, 석천, 신천 이쪽들 보면 상권이 많이 죽는 것 때문에 또 임대 공실이 많이 또 벌어지는 것 때문에 주변의 임대료들이 굉장히 좀 다운되거나 정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상권마다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당위성도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가져갈 돈을 못 갖고 가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 임대료보다 이만큼 더 내릴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아마 주인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굉장히 폭넓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전략적으로 하나 둘씩 한번 풀어나가서 기존의 임대료를 한번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럴 때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주인이죠. 주인만 상식적이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상식적이라면 이 내용들이 다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참 이 내용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번에 조정은 안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관련 팩트 자료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주인들, 즉 임대인들의 어떤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때까지 계속 해나간다. 주변에 부동산, 주인을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관리소장이라든지 또는 옆집의 주인 또는 옆집 사람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 또 주인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리는데 더 자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 성향, 그리고 건물 수준, 주변 시세, 층수, 구분 등기일 때는 특히 그렇죠. 전 임차인의 영업력, 권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권리금, 상권의 어떤 추세,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부동산 복덕방들의 입김, 그리고 현 임차인의 로비, 즉 저입니다. 제가 과연 어떤 로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인 성향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걸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쁜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나쁜 사람을 뽑아서 좋은 사람으로 훈련 교육시켜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주인은 절대 그 성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점을 할 때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상권도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창고나 무슨 시설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도 주인이고 두 번째도 주인이고 또 세 번째도 주인이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임대료 하나 조정하는 것도 주인은 더 올려버리지 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또 확인해라.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좋은 주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쁜 주인은 절대 나쁜 상권의 추세라고 하더라도 절대 올리면 올렸지 낮추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당역에 그 최대 상권이죠. 거기에 목재상권의 강남삼이라든지 또 본불2라든지 그다음에 석수의 한판 순두부 강남역에 있는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제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금도 못 받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쪽박차고 나오는 아주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조건. 그러나 우리가 손을 대면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반반 정도의 것이 건물 수준. 이건 규모나 럭셔리냐 아니냐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아니냐 최신 건물이냐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냐 하더라도 건물 수준이 을 비교해서 또는 자꾸 설득해서 그리고 많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고요. 주변 시세를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함으로써 또 층수가 1층이냐 2층이냐인데 내가 2층에 들어갔다 하면 1층보다 약간 낮다라고 하면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1층에 들어갔다고 하면 2층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2층보다 조금만 높을 정도의 임대료 다운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층수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임차인이 영업력 권리금, 이거는 전 임차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이 권리금에 대한 얘기, 내가 얼마나 주고 들어왔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제 손익에 대해서 대충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직접 제시하면 좀 너무 노골적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은근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변 권리금이 어느 정도 다운됐다, 주변 상권이 어느 정도 나빠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부동산의 입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살살 요즘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주인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고 주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거꾸로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좀 임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을 모르는 이쪽 부동산한테는 권리금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잘 된다고 얘기하고 이쪽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반반 정도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기를 통해서 또는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얘기.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나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나의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대료를 정말 요만큼 또는 요만큼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몇 번 성공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난번 영상 때 이제 있죠. 사당역의 효동전이었는데, 거기는 주인이 변호사님, 은퇴 변호사님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 1억에 550이었는데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550에서 500, 500에서 480, 그다음에 450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권리금 받고 팔 수가 있었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제2의 장사를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곳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이 주인 원장님이신데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예전만큼 받을 수도 있지만 제 형편을 서로 이렇게 잘 좋아해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장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인사, 겸손, 엄살. 그래서 지속적인 인사를 통해 가지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저는 작은 선물을 좀 보냅니다. 구정이건 추석이건. 인사말도 SNS로 잘해서 건강하십니까? 또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겸손 부분은 낮은 자세로 임하고 정중한 태도로 임합니다. 또 한 번 모셔가지고 가족들한테 서비스로 대접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달 아주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깔끔하게 돈을 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엄살을 부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인상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 옆집에 어떤 것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소방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완곡하게, 또는 기회가 될 때 명절 인사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완곡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소 얼마나 임대료를 계속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조금 더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 이 시기에 또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